29번. By noticing the relation between their own action and result in external changes, 아이들의 행동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외부적 변화 사이의 관계를 noticing 함으로써 애기들은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을 발달시킨다. 근데 이 자기 효능감이 뭐냐면 a sense that they're agents of the perceived changes. 인지된 변화의 주체라고 하는 인식, 즉 자아 효능감을 발전시킨다. Although infants can notice the effect of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이 물리적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인지할 수 있지만 it is in early social interactions that infants most readily perceive the consequence of their actions. 자, 아이들이 가장 쉽게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인지하는 것은 바로 초기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안에서이다. 그래서 강조 구문입니다. 강조 구문이 해석은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얘는 누가 봐도 강조 구문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in early social interactions 얘가 지금 강조가 되고 있다. 나머지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평소와 다름없는 문장의 형태죠.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people have perceptual characteristics that virtually assure that infants will orient toward them. 유아들이 그들에게 향하게 하는 것을 사실상 실제로 확인하게 하는 이건 사람들이겠네요. 지각과 관련된 특성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죠. 자, 그들은 시각적으로 대조되고 달라지는 얼굴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촉각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흥미로운 냄새를 가지고 있죠. In addition, 게다가 사람들은 아이들과 관계를 맺어 engage with by exaggerating their facial expressions 표정을 과장하고 그 다음에 inflecting their voices in ways the infants find interesting 아이들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find가 우리가 생각하되 여기다고 지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아이들이 흥미롭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inflecting 조절함으로써 아이들과 관계를 맺죠. 베이비톡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애기들 보면은 목소리가 자동적으로 바뀌잖아. 그거죠. But 그런데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도 이러한 익살스러운 행동들을 위해서 얘기했던 exaggerating 하는 거하고 inflecting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행동들이 are responsive to infants' vocalizations, facial expressions, and gestures. 유아들의 발성과 얼굴 표정과 몸짓에 대한 반응을 잘 한다는 것이다. People, 사람들은 vary the pace, 속도, 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의 레벨이죠. 레벨을 vary, 다양하게 합니다. In response to infant actions, 아이들의 행동에 반응해서 조절한다는 얘기죠.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초기의 사회적인 interaction, 지금 위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사회적인 interaction이잖아. 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에 대한 그 반응에 따른 아이들의 반응, 그 아이들의 반응에 따른 그 어른들의 반응. 자, 이러한 사회적인 작용들이 맥락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쉽게 그들의 행동의 이펙트를 알아챌 수 있는 컨텍스트를 그래서 이 관계부사가 나왔죠. 컨텍스트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효능감을 키울 수 있다. 자, 30번. Adam Smith는 pointed out, 지적했습니다. That specialization, 전문화, 각각의 우리가 하나의 특징적인 스킬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 전문화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이끈다고 지적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자급자족 시대였을 때는 다 만들어서 썼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신발을 만들고 한 명이 티셔츠만 만들고 한 명이 바지만 만들어. 그리고 뭐 한 명이 어, 모자만 만든다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다 만들었어야 됐는데 하나만 만들면 됐잖아. 나머지는 뭐 교환을 하든지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의 삶의 복지의 전반적인 향상을 이끈다라고 지적했다는 거죠. The idea, 그 개념은 simple, 간단하고 and powerful, 강력하죠. By specializing in just one activity, 하나의 활동에만 specializing, 전문화함으로써 such as food raising, 식량 재배, clothing production, 의류 생산, or home construction, 주택 건설과 같은 이런 것에서 하나를 전문화함으로써 각각의 노동자들이 숙달을 얻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특정한 활동에 대한 specialization 전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make sense 이치에 맞아요. 언제만 only if는 뭐뭐일 때만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Only if the specialist can subsequently trade his or her output with the output of specialists in other lines of activity. 그 전문가가 그에 따라서 그 후에도 그 자신들의 생산량과 다른 활동의 라인에 있는 전문가들의 생산량과 거래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럼 이제 옷을 만드는 사람이랑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할 때만 이 특허라는 것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자, it would make no sense. 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Produce more food than a household needs. 한 가정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은 make no sense. 말이 되지 않아요. Unless there is a market outlet to exchange the excess food for clothing, shelter, and so forth 등등. 그 과도한 식량을 clothing이나 shelter나 so forth 등등 이게 주간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했네. 자, 지워보겠습니다. 주간대가 아닙니다. 자, 다시 보시면 얘는 그냥 그예요. 그 초과 식량을 exchange할 이렇게 교환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그라고 할게요. 교환할 시장 판매처가 없다면 더 많은 것을 교환할 시장이 없는데 더 많이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without the ability to buy food on the market, 시장에서 식량을 구매할 능력이 없다면 it would not be possible to be a specialist, home builder, a clothing maker. 자,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 전문가라든지 의류제작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 without을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다음 여기도 조동사 would가 나와야 되죠. 자, thus 그러므로 스미스는 realized 깨달았어요. The division of labor 노동의 분화라고 하는 것은 is limited by the extent of the market 시장의 정도에 의해서 제한된다. 반면에 시장의 정도는 무엇에 결정되냐면 전문화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돼요. 여기가 요약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지금 두 단어를 쓰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와 여기를 다른 문장으로 바꿔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에 반드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31번. It is not the peasant's goal to produce a highest possible time averaged crop yield averaged over many years. 자, 여러 해를 걸쳐서 평균 내어지는 PP겠죠. 평균 내어지는 최고로 가능한 시간 평균적인 농작물 생산량을 만드는 것은 농부의 목표가 아닙니다. 자, if your time average yield, 너의 시간 평균적인 생산량이 is marvelously high, 높다면, 굉장히 높다면, as a result of the combination of 9 great years and 1 year of crop failure, 9년의 농사와 1년의 실패 농사의 컨비네이션의 결과로 평균 생산량이 굉장히 높다면 you will still 하더라도, 자, 그래서 if는 뭐뭐이다 하더라도 you will still starve to death. 여전히 굶어 죽을 거예요. In that 1 year of crop failure. 그 1년의 농작 실패한 해. Before you can look back to congratulate yourself on your great time average yield. 평균 생산량에 있어서의 너 자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되돌아볼 수도 있기 전에 굶어 죽을 것이다. Instead, 대신에 the peasant's aim, 이 농부의 목표는 is to make sure, 확실하게 하는 거죠. Produce yields above the starvation level in every single year. 매년 굶어 죽는 그 수준 이상의 생산량을 만들어내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목표겠죠. Even though the time average yield may not be highest. 평균적인 생산량이 시간 평균적 생산량이 높지 않을지라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매년 생산해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일 겁니다. That's why. 그것은 뭐뭐 하는 이유이다. Field scattering make sense. 농지 흩어놓기가 합리적인 이유이다. If you have just one big field, 너가 하나의 큰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no matter how good it is on the average, 평균적으로 그 농지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you will starve when the inevitable occasional year arrives. 자, 그러한 시기가 이 피할 수 없는 가끔씩 있는 그런 해가 찾아오게 될 때는 너는 굶어 죽을 것이다 이거죠. 자, 주어 동사 뒤에 지금 인위치가 누가 봐도 이거는 관계사 절이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부사겠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자, 얘네는 주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주어, 설명, 동사 이렇게 나와야 맞는데 이 설명해 주는 애들이 뒤로 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문장들이. 그래서 얘는 그런 문장의 형태입니다. 너의 한 그 유일한 농지가 has low yield, 낮은 생산량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걸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when으로 쓸 수도 있어요. 불가피한 해가 arrives, 도달하게 되면, 찾아오게 되면 너는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 하나 가지고 놀리면 내가 언젠가는 힘든 날이 온다는 얘기죠. But if you have many different fields, 다양한 농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Varying independently of each other. 서로에게 상관없이 다양하게, 독립적으로 다양한 필드들을 가지고 있다면 then in any given year, 어떤 해든지 some of your fields, 너의 그 농지가 will produce well, 잘 생산을 해낼 겁니다. Even when your other fields are producing poorly. 다른 농지들이 빈약하게 생산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 일부는 잘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굶어 죽을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10년을 농사를 졌는데 9년은 생산이 굉장히 잘 됐고 1년이 생산이 너무 안 됐어. 그래도 평균, 예를 들면 내가 막 100kg씩 막 쌀을 생산하다가 10년째 내가 1kg밖에 쌀을 생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평균으로 치면은 10년이면 10kg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 1kg를 생산하는 이 해는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의 목표는 평균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매년 살아남는 수준 이상으로 생산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경작지만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경작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확률이 높겠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32번. There are several reasons. 이유가 있어요. Support. 도움이 may not be effective. 효과적이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One possible reason. 하나의 가능한 이유는 is that receiving help. 도움을 받는 것이 could be a blow to self-esteem. 자존감에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A recent study by Christopher Burke and Jessica Gorin at Lehigh University. 자, 이 대학에 있는 이 사람들의 최근 연구는 examine this possibility. 이러한 가능성을 조사했죠. 이러한 가능성이라는 건 어떤 가능성이냐면 요거죠. 도움을 받는 것이 자존감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According to the threat to self-esteem model, 자존감 위협 모델에 따르면 help, 도움이라는 것은 can be perceived, 여겨져요. supportive and loving, 협력적이고 애정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고, or it can be seen, 여겨질 수도 있죠. as threatening, 위협으로서. If that help, 그 도움이 is interpreted as implying incompetence, 능력이 없음, 무능력함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것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상황에 플러스고 마이너스인지 내용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according to Burke and Gorin, 이 사람에 따르면 support, 도움은 is essentially likely to be seen as threatening, 위협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If it is an area that is self-relevant or self-defining. 자신의 성공과 자기 연관적이거나 자기 정의적인 영역에 있다면, 즉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성취가 특히 중요한 부분에 있다면 이것이 위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데 누군가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Receiving help with a self-relevant task. 자기 연관적인 일로 도움을 받는 것은 can make you feel bad about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and this can undermine the potential positive effects of the help. 그 도움의 잠재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if your self-concept rests in part on your great cooking ability, 너의 자아 개념이 부분적으로 너의 그 요리 실력에 놓여 있다면 it may be a blow to your ego, 너의 자존감에 타격이 생길 거예요. When a friend helps you prepare a meal for guest, 그 식사 준비를 네가 친구들이 도와주게 된다면 그 자존감에 타격이 된다는 거죠. Because 왜냐면 그것이 암시하기 때문에 너가 마스터 셰프가 아니라는 거, 너가 생각하기에 그랬을 것이라고 했던 유능한 요리사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게 자존감에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self-relevant task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도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할 수 있어요, 도움 주지 마세요 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움을 주면 여러분도 자존감에 타격이 생긴다는 거겠죠. 어쨌든 자, 33번 as well as making sense of events through narrative,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historians in ancient world, 고대 사회의 역사가들은 established the tradition of history, 역사의 전통을 확립했습니다. as a source of moral lessons and reflections, 도덕적 교훈과 성찰의 근원으로서 역사의 전통을 확립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시대의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어떤 교훈으로서 삼았다라는 거죠. The history writing of, 자, 이 사람들의 그 역사에 관련된 기술은 예를 들면 was in part, 부분적으로는 디자인이 되었죠. To examine the behavior of heroes and villains, 영웅들과 악인들의 행동을 살펴보도록 디자인된 것입니다. 그건 뭐야? moral lesson이잖아요.
Meditating on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in the characters of emperors and generals. 황제들과 장군들의 성격에서의 장점과 약점을 meditating 숙고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providing 그럼으로써 providing exemplars for the virtuous to imitate or avoid 따라할 것인지 혹은 피할 것인지에 대한 표본 그죠? 도덕적인 사람들의 표본이죠. 표본을 제공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continues to be one of the functions of history, 역사의 기능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French chronicler Jean 프로호사르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이 사람 프랑스의 연대기학자인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had written his accounts of chivalrous knights 그 기사도적인 기사들의 이야기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Fighting in the Hundred Years' War 100년 전쟁에서 싸웠던 그래서 얘는 우리가 관계사 이런 현재 분사들은 관계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싸운 기사도적인 기사들의 이야기로 썼다는 거죠.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brave men들이 should be inspired 영감을 받도록 그래서 그러한 어떤 본보기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죠. 얘를 문장을 조금 바꿔보면 in order for brave men to be inspired 이렇게도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in order는 없어도 상관없죠. 문장 전환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Today 오늘날 historical studies of Lincoln, Churchill, Gandhi, or Martin Luther King Jr.는 이러한 역사적 연구들은 perform the same function,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죠.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역사에 대한 어떤 관점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관점이냐면 교훈적 관점이죠. 그리고 성찰적인 어떤 그런 근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주제문이 되겠죠. 자, 34번. Psychologist Christopher Byron은 발견합니다. That when we shift our emphasis from behavior to character, 우리가 행동에서 성격으로 우리의 강조를 바꿀 때, 행동에서 품성으로 우리의 강조를 바꿀 때 사람들이 다르게 선택을 평가한다. 실험 결과가 이미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르게 평가를 한답니다. 자, his team was able to cut cheating in half. 속이는 행위를 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instead of please don't cheat. 속이지 마세요라는 문구 대신에 they changed the appeal to please don't be a cheater.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행동이죠. 행동에서 품성으로 바꾼 겁니다. 자, when you are urged not to cheat. 속이지 말라고 강요받을 때, 행동을 강요받을 때는 you can do it and still see an ethical person in the mirror. you can do it. 여전히 속일 수 있다는 거죠. You can cheat and still see an ethical person in the mirror. 거울 속에 여전히 도덕적인 사람을 마주하게 돼요. But when you're told not to be a cheater,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들을 때는 the act, 그 행동이, 속이는 행동이 casts a shadow, 행동의 그림자를 드리게 된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약간 타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immorality, 비도덕성이 is tied to your identity, 너의 정체성과 결부가 되죠. 그리고 그것은 행동을 훨씬 덜 매력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Cheating is an isolated action. 속이는 것은 독립적인, 고립된이라는 말은 독립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어휘가 바뀌어 나올 수 있겠죠. That gets evaluated with the logic of consequence. 그 결과의 논리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독립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동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바뀌지 않지만 품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은 쉽게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Can I get away with it? 내가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 Being a cheater, 속인 사람이 되는 것은 evokes, 촉발해요. 자아 의식을.
그리고 trigger 환기시켜요. 그러면서 triggering 촉발합니다. The logic of appropriateness 적절함의 논리를 촉발시켜 버리는 거죠. What kind of person I am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행동이죠. 여기는 행위입니다. 여기는 품성에 해당하는 거죠. 자, what kind of person I am?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And who do I want to be? 난 누가 되고 싶어? 내가 누가 되고 싶은가? 라는 자, in light of this evidence 이러한 증거에 비춰볼 때 바이런은 suggest 제안합니다. That we should embrace nouns more thoughtfully. 우리가 명사를 더욱더 사려 깊게 받아들여야 된다. 명사라는 건 품성을 얘기하는 거죠. 행위는 동사라고 보는 겁니다. 동작이니까. Don't drive and don't drink and drive 라고 하지 말고 Don't be a drunk driver 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The same thinking can be applied to originality. 독창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When a child draws a picture, 자,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instead of calling the artwork creative, 그 작품이 창의적이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we can say you are creative. 너는 창의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데 만약에 얘가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행위와 품성에 관해서. 그래서 동사가 뭐고 나온이 명사가 뭐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4번의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